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벌써 3일차네요. 오늘은 그 도형 하나를 가지고 정렬이라든가 패스파인더, 복사, 자르기 이거를 갖고 수업을 할 텐데요. 여러분들이 좀 다소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첫 수업 시간에 파일에서 새로운 파일을 여는 이유는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뭐 실전에 나간다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하실 때 잃어버리질 않아요. 이게 아무리 단순한 작업이라고 해도 사실 한 번 하면은 뒤돌아서면 금방 좀 까먹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지루하더라도 수업할 동안만큼은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새로운 파일을 열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한과 같이 모든 걸 잡고 컨트롤 C 붙이기, 컨트롤 복사 해서 묶어주고, 이거는 좀 상단에 올려주고 줄이고,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죠. 그룹 지정해주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스케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. 어제에 이어서 도형을 하나씩 만들어서 오늘은 정렬 방법과 패스파인더, 복사, 자르기를 하겠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놓다 보면 그 굉장히 조금 뭐 제가 만약에 뭐 도형을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고 싶다. 여기다가 똑같은 도형을 좀 만들고 싶은데 왼쪽 정렬을 하고 싶은데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잘 안 돼요. 뭐 복사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뭐 컨트롤 C, 컨트롤 V 해서 올려놨는데 그냥 얘가 좀 제멋대로 가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얘를 뭐 이렇게 눈으로 맞춘다고 해도 사실 우리 눈은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지를 않아요. 자 이거를 보시면 뭐 지금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뭐 큰 작업이라든가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좀 삐뚤어져서 볼 수도 있거든요. 자 이렇게 보인다고 해도 잘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럴 경우에는 뭐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한다고 해도 이게 안 맞잖아요. 그리고 컨트롤 Y를 눌러주시면 이제 선만 보이는 게 있는데 요걸로 사실 맞춘다고 해도 이게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. 물론 이제 지금은 맞추기는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자동적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룹을 잡아준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자 정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. 이 정렬은 맨 상단에 보시면 이 메뉴에 되어 있는데 가로 왼쪽 정렬, 가운데 정렬, 오른쪽 정렬이라는 게 있죠. 그룹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왼쪽 정렬이 이제 딱 됩니다. 컨트롤 Y를 해줬을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잘 맞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자, 잘 맞았습니다. 이거는 굳이 뭐 잘을 안 해줘도 맞는데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자, 이거는 왼쪽 정렬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얘가 좀 크기가 달라져야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죠. 그 다음에는 하다 보면 문서라든가 어떠한 그 전단지, 명함 이런 거 하실 때도 좀 정렬이 좀 굉장히 중요해요. 조금 뭐 디자인이 별로더라도 정렬만 잘 맞아도 좀 사람들 시선에 좀 깔끔하게 잘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렬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이거는 가운데 정렬이죠. 딱 눌러주시면 네 가운데로 갔죠. 그런데 기준점이라는 게 없어요. 여러분 기준점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정렬을 하는데 어떤 곳에
어떤 곳에 기준을 둬서 이거를 정렬을 할 것이냐. 아까처럼 기준점을 두지 않았더니 아까 이 도형이 여기 있었죠. 기준점을 두지 않았더니 잠깐 컬러를 좀 바꿔줄게요. 기준점을 두지 않았더니 컨트롤 그룹을 잡고 정렬을 해줬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가잖아요. 그런데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기준점을 두고 나는 이 빨간 도형을 기준점으로 해서 가운데로 맞추고 싶다 했을 경우 그룹을 정해준 다음에 빨간 점을 한 번 더 찍어줍니다. 한 번 더 찍어주면 빨간 선이 그 파란 선이 좀 더 한 번 더 찍어진 것처럼 굵게 표가 나죠. 그러면 이 빨간 선이 기준점이 돼서 자 아까 다른 점을 좀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. 빨간 선을 빨간 도형을 기준점으로 정렬이 된 게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때에는 내가 어떠한 부분을 잡고 정렬을 할 것인가를 알아두어야지 나중에 작업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데 기준점을 잡아둘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이쪽 거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빨간 선, 빨간 도형을 기준으로 나는 정렬을 하고 싶다. 빨간을 한 번 더 눌렀죠. 두꺼워졌습니다.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 했더니 얘가 가운데로 다 몰려왔어요.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과연 이것이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. 다시 컨트롤 Z로 되돌리기 한 다음에 잡아주고 빨간 도형을 한 번 더 눌러준 다음에 그 옆에 선 옆에 거 상단이 있고 세로 가운데 정렬이 있습니다. 여기는 세로로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싶을 때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로로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난 이렇게 상단에다 맞추고 싶다. 난 상단에다 맞추고 싶은데 이게 뭐 지금은 도형이 작고 도형이 그렇기 때문에 대충만 하면 좀 맞을 수도 있는데 일러스트가 좀 굉장히 크게 작업을 한 다음에 맞출 경우에는 나중에 프린터가 나왔을 때나 인쇄물이 나왔을 경우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나는 빨간 도형을 기준점으로 해서 상단에 맞추고 싶다 했을 경우 나는 상단에 눌러주시면 자 이게 상단에 맞아졌죠. 그 다음에는 하단에 하고 싶다. 자 하단에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처럼 나는 왼쪽에 오른쪽 정렬을 하고 싶다. 한 번 더 눌러주고 오른쪽 정렬 들어갔습니다.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다 된 거 맞죠? 다음에는 하시다 보면 이게 도형이 왜 교집합이라고 하죠. 교집합.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다닐 때 아마 교집합은 초등학교 때,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배웠나? 중학교 되면 이 교집합을 배울 것 같은데요.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이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그냥 겹치면 사실 별로 안 예쁘잖아요. 나는 요 겹치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의 색깔을 이제 섞었으니까 좀 다르게 보이고 싶다.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자르고 싶다. 이렇게 잘라서 요 부분을 하나 이렇게 그 피자 조각 내듯이 자르고 싶다 싶을 때 드래그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아까 그 부분 들어가시면 패스파인더라고 있습니다. 이 패스파인더에 들어가시면 나누기가 있어요. 이 나누기가 있는데 이 나누기를 해주시면 자 아까는 안 잘려졌었죠. 이번에는 잘라졌습니다. 이런 식으로
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. 자, 이런 식으로 잘라졌고요. 다시 자, 이거는 아까 한 것처럼 패스파인더죠. 패스파인더에 나누기, 일매지 교집합을 할 때 이런 식으로.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얘하고 이게 자꾸 떨어지는 것도 싫고, 칼라를 줄 때 하나로 해야 되는데 이거 따로따로 했더니 칼라를 줄 때도 항상 두 번을 작업해야 되고 별로 안 예뻐요. 그래서 난 이거는 합치고 싶다. 합집합이죠, 여러분들. 합집합 기억나시죠?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처럼 아까하고는 또 다르게 요거는 이제 합쳐지는 게 되는 거죠. 이거는 아까 떼졌었죠? 기억나시나요? 안 배웠으니까 모르죠? 초등학교 4학년은 아직 안 배웠을 것입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합집합이 되는 것이고요. 이 패스파인더를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형 작업을 하시면서 좀 여러가지 해 보시면 좀 상황은 잘 아실 거예요. 네, 그래서 참 우리가 수학을 왜 배우나 했더니 이때 써먹으려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. 단위도 그렇고. 자, 패스파인더 눌러주시면, 나는 근데 이게 다 남기고 싶지는 않아. 나는 아까 뭐 이 부분에서 다 지워주는 경우도 있지만 다 남기고 싶지 않고 요 한 부분만 좀 남기고 싶어. 그러면 자, 겹쳐지는 부분 한 부분만 남는 거죠. 요거는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부분 한 부분만 남는 거예요. 그리고 자, 요거는 어디 봅시다. 패스파인더에 들어가면 이거는 겹쳐지는 부분만 쏙 빠졌습니다.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, 자, 요거는 요 한 부분만 남고 한 부분은 뒤에 있는 부분은 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.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 보시면 좀 재미있는 걸 좀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. 계속 한 가지만 하면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, 사실 복사 붙이기. 복사 붙이기 좀 굉장히 많이 쓰죠. 한글 같은 거 많이 작업을 해 보셨으면 컨트롤 C, 뭐 컨트롤 V 하면 복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컨트롤 C 하면은 복사예요.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 C는 복사가 되고요. 자, 컨트롤 C는 복사가 되고, 다음은 컨트롤 V는 붙이기. 컨트롤 C, 컨트롤 V 붙이기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면 복사 붙이기 복붙이랍니다. 복붙. 요즘에 하도
짧게 말하는 게 많아서 가끔 좀 못 알아듣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필히 외워두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자르기인데요. 사실 뭐 자르기는 도형으로 했을 때 이 어디야 직접 선택 툴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르기도 있는데 이렇게 자르게 되면 좀 내가 원하지 않는 선이 좀 잘라질 수도 있어요. 그런 때는 이렇게 사실 근데 이 자르기는 많이 좀 안 쓰기는 해요. 왜냐면 이 자르기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써지지는 않더라고요. 하다 보면 아니면 이런 뭐 펜 툴로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 부분을 이 패스파인더로 뭐 잡아준다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만 이렇게 잘라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. 나중에 뭐 더 깊이 좀 더 이것저것 하시다 보면은 여기에는 도구 툴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컨트롤 C, 컨트롤 V 많이 연습해 두시고요. 이거는 아마 좀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테지만 이 패스파인더 병영 패스파인더하고 정렬은 좀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그 정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준점을 잡아서 정렬하는 부분 이게 좀 가장 중요하거든요. 마우스 만지면 안 돼요. 키보드 만지면 안 돼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.